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0월 5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라닉스 매수를 좀 해봤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라닉스 일단 절반 좀 매도가 됐습니다. 자, 이제 고점 뚫고 가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요거 VI는 오류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분봉상 고점 돌파를 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돌파 이후에 다시 좀 밑으로 빠지고 음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또 안전하게 일부 물량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 매수가를 터치를 했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고점 뚫었을 때 거래가 좀 터지면서 위로 시원하게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뽑아줘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음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 매수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전량 익절로 매도했습니다. 자, 라닉스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2호 플로우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2호 플로우는 매수 취소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떨어져서 체결이 되면 뭐 반등이 나오고 또 전고점을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바로 체결이 되고 수익 실현을 절반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보유하고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건데, 자, 지금 떨어져서 체결되는 거는 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정도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라닉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닉스는 지난주에 이 꼬리 매물대로 돌파를 하는 상한가 봉은 아니지만 몸통 라인을 돌파를 하는 봉이고, 또 거래 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얘가 시가 갭이 대략 한 6%가 떴습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주에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 거래 대금을 이 3분봉 첫봉에서 좀 월등히 넘겼죠. 대략 한 290억 거의 300억 가까이 터지면서 굉장히 강하게 좀 거래가 실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래쪽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아래쪽에서 요쯤에서 좀 매수를 했던 것 같고요. 자, 매수를 해서 아래쪽으로 좀 흔들긴 했지만 이 고점 라인을 좀 돌파를 했죠. 그래서 대략 한 3% 이상의 수익권이 좀 발생을 하고 4%까지도 좀 상승이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터지질 않으니까 윗꼬리를 달고 돌파를 강하게 해주질 못하고 음봉으로 좀 죽었죠. 그래서 제가 분할 매도로 여기 상승 나올 때 좀 일부 매도를 하고요.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좀 홀딩을 하려고 했는데 음봉이 그려지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또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제 매수가 자리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윗꼬리를 돌파를 할 때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양봉으로 뽑아줬다면 오늘 이 라닉스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 여기서 조금 거래가 실리지 못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못 해줌으로써 아래쪽으로 좀 빠졌습니다. 아래쪽으로 빠졌지만 결국에는
지난주에 만들어졌던 상한가 종가 자리를 정확하게 좀 지켜주면서 횡보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 실으면서 결국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만들어졌던 고점 라인을 좀 돌파를 하고 또 종가상으로는 지난주 상한가 들어갔던 라인을 뭐 터치를 하지 않고 그래도 종가를 잘 만들었어요. 강하게 양봉으로 뽑아줬다라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겠지만 어쨌든 음봉이긴 하지만 거래량 더 터지는 강한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졌고 이 꼬리 매물대까지 완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상으로는 또 5% 플러스인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캔들은 음봉이지만 가격상으로는 양봉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모양은 음봉이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양호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움직임을 향후에도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닉스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체결이 안 돼서 수익을 좀 못 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올 때 제가 돌파 매매 대응을 한 거고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신고가로 들어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돌파 매매 시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아래쪽에다 좀 매수를 해놨는데 여기서 좀 체결이 안 되고 위로 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체결이 됐다면 한 2%좀 수익권 정도에서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고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체결이 안 돼서 떨어지는 건 좀 잡기는 싫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볼 때도 오늘 또한 뭐 이렇게 시장을 강하게 리드하는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고요. 취소를 안 했다면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됐겠죠. 체결이 되고 약간의 마이너스를 거쳤겠지만 결국에는 상승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대략 한 9%가 넘게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지만 일단은 뭐 제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는 매수 취소를 하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플로 매매를 못했고요. 자, 이 종목은 종가상으로 잘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고 매물대들을 다 돌파를 했죠. 이런 꼬리 매물대까지. 지난주에 사실 이 상장 시초가 자리를 종가상으로 살짝 거치면서 단봉의 캔들은 아니지만 대략 한 8% 플러스 봉으로 마감이 됐었거든요. 이제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뭐 종가 베팅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졌지만 봉의 길이가 좀 컸기 때문에 사실 종가 베팅 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봉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죠. 자, 어쨌든 신고가로 좀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오플로우는 매매 시도를 했지만 매매를 좀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한 종목은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지는 못했지만 셀리에드라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해서 현재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바닥권에서의 일정한 저항 라인을 한번 돌파를 하는 자리가 나왔죠.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1차 파동이 나온 거고 조금의 행보 기간을 거친 이후 이제 2차 파동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얘는 2차 파동 구간에 거래대금도 대략 한 2,600억 정도가 넘게 터졌죠.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양호하고 상한가 들어가는 봉도 깔끔하게 만들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점심 이후에 좀 강하게 빠르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얘가 상승을 강하게 준 이후에 급하게 좀 떨어지질 않고 위에서 좀 횡보를 잘 해줬어요. 그리고 상한가에 잘 굳혔었거든요. 자, 여기 상한가 굳힐 때 상한가 잔량이 거의 100억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도 굉장히 강하게 굳혔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좀 흔들었죠. 흔드는 구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장 막판에 이 봉에서 흔들 때 아래쪽에서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자, 요쯤에서 매수가 된 것 같고요. 매수를 해서 현재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권으로 이제 마감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 매매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매매입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잡았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더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사실 이런 종목 대응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과 이런 매매를 공유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매매하는 또 기준과 제 기준에서 이탈이 됐을 때 과감하게 손절을 할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이런 매매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내일 일단은 갭이 뜨는지 안 뜨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결과를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하고 좀 매매를 마쳤고요. 자, 오늘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도 지난주에 이어서 뭐 그렇게 시장을 강하게 끌고 가는 주도주나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의 어떤 테마나 이슈의 종목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고 양봉을 뽑아주면서 아주 좋은 모양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좋았으나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조금은 별로였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르비텍이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오르비텍은 2차 파동 구간입니다.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횡보 기간을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1차 파동이 나왔고 살짝 흔드는 구간이 있었죠. 살짝은 아니고 굉장히 크게 좀 흔들었어요. 그리고서 오늘 2차 파동 구간으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더 터졌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2,3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물론 앞에 이제 매물대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봉상의 움직임도 매물대들을 다 이렇게 소화해 주는 그런 N자형 파동을 그려가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살짝 뺐지만 또 상승이 나오고 또 고점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가고 자, 이 종목도 장 막판에 흔드는 구간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상한가에 마감을 했는데 제가 오르비텍하고 현대공업이라는 종목하고 셀리드라는 종목 세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다가 저는 셀리드라는 종목을 상한가에서 좀 흔들 때 매수를 했던 거고요. 오르비텍은 2차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고 현대공업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상한가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꼬리 매물대 안에 갇혀 있는 상한가봉이었기 때문에 제가 매매 대응을 안 했던 거고요. 자, 셀리드는 깨끗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2차 파동 구간이긴 하지만 횡보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장 이제 매매하기 좋았던 제 기준에서는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매매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셀리드, 오르비텍, 현대공업까지 좀 보고요. 자, 현대공업은 상한가가 들어가긴 했지만 거래대금도 전고점 돌파를 하는 거래대금이 아니죠. 그리고 꼬리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전고점 돌파봉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오기도 합니다. 얘는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오전에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여기서 돌파봉들이 나왔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지해주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분봉상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갈 때도 거래도 확실하게 터뜨려주고 상한가 잔량도 뭐 나름대로 잘 쌓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봉상의 모양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매매 대응을 하진 않았던 겁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휴 기간 동안 뭐 그렇게 크게 요동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뭐 크게 시장에 뭐 충격을 줄 만한 이슈는 발발을 하진 않았어요. 다만 미국 대통령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이슈가 좀 터졌죠. 물론 심각하게 이 상태가 악화됐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시장이 아마 되게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빠르게 좀 회복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좋다라는 미 대통령의 반응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시장을 뭐 강하게 밀어 올릴 만한 모멘텀도 사실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이 박스권 정도 안에서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 윗구간까지 상승하기도 조금은 아직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게 강한 모멘텀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런 작은 박스권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21선을 빠르게 회복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이 나와 준다면 우리 시장도 내일 21선을 탈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21선 위에서 조금 횡보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21선 밑으로 여기서 21선을 돌파를 하질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요런 박스권 안에서 아마 좀 횡보를 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하게 상승할 모멘텀도 아직은 없고요. 그렇다고 뭐 강하게 하락할 이슈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조금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1선을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닥 시장도 21선을 회복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대략 8거래일 정도 좀 빠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좀 빠르게 나온 것 같고요. 여기서 더 강하게 상승하기는 뭐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조금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시장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